기출급 꿈드림센터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2019년도 제1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영상에서는 아마 문제를 풀고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한 뒤에 넘어갔더라면 지금은 개념이 가장 부족한 친구들, 좀 개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1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은 어떤 문제예요?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 하죠? 네, A 플러스 2B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A가 뭐고 B가 뭔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A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는 X제곱 더하기 2고 B는 X-1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A 대신에는 X제곱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요. 여기 대입이라는 말은 그냥 A 대신에 X제곱 2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 A 플러스 2B는요. A 대신에는 X제곱 플러스 2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B 대신에는 X-1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의할 부분은 이 B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B는요. 우리 항상 곱하기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B는요. 2랑 B를 곱한 값이에요. 자, 그래서 B 대신에 X-1을 집어넣게 될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자,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2 곱하기 X-1 우리 B는요. 이거 X-1 한 덩인데 지금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2랑 X랑 곱해지는데 마이너스 1은 2랑 곱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의할 점은 항상 우리 B 대신이나 A 대신에 이런 숫자 앞에 곱하기가 있는 식이 있으면 꼭 이거를 한 덩이로 묶어줄 거예요. 자, 한 덩이로 묶는 방법이 뭐 있어요? 우리는 괄호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괄호를 사용해서 2 곱하기 X-1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속해서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2를 A 대신에 대입했고 사용했고 B 대신에 자, 그 다음에 2랑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X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B 대신에 X-2를 사용을 할게요. 자, X-2를 사용할 때는 이걸 한 덩이로 보기 때문에 가로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괄호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요.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라는 건 그냥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자, 계산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자, 2랑 X-1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2랑 X를 먼저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여기는 계속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2랑 X를 먼저 곱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X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2X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기호는 기호끼리 곱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이랑 1을 곱하면 뭐예요? 2 곱하기 1은 2죠. 자, 그런데 여기 2 앞에는 플러스가 있고 1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우리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자, 플러스랑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리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이게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자꾸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자, 마찬가지로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해도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자,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다들 알다시피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지만 다른 다항식의 계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것 같지만 자, 플러스랑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되는 것처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끼리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요,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걸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게 마지막에 알려드린 게 사용을 하진 않지만 다음번 문제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랑 1이랑 곱하면 2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라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므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자, 제가 실수했네요. a는 x제곱이 아니었고 x제곱 플러스 2였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대신에 방금 한 것처럼 2랑 x를 곱하면 2x 곱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2랑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줄 거예요. 동류항이라는 말 어려우시죠? 동류항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같은 모양끼리 계산을 끝까지 해줄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이 비슷해 보여요? 네, 상수, 숫자가 지금 비슷하죠? 비슷한 꼴이죠? 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거는 값이 뭐예요? 바로 x 제곱이 남고 그 다음에 2x가 남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요, a 대신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을 집어넣고요, b 대신에는 이런 x-1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는데, 자, 2랑 b 사이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요?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고, 이 곱하기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랑 하나씩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계산할 때는 항상 이런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항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에다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등식이라 하면요, 등식 뭘까요? 등식. 등식이라고 하면 x값에 지금 x가 몇 개 있어요, 문제에? 한 3개 정도 있죠. 그 값에요, 똑같은 수만 대입을 하면 그 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x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에 111 대입하여도 등식이 부등식, 뭐예요? 등식이 는 같다는 게 성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2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즉 아무 수,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꼭 등식이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등식에서는 좌변, 왼쪽에 있는 식이랑 우변, 오른쪽에 있는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x-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1 더하기 a는 x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x-1의 제곱의 의미가 뭘까요? x-1의 제곱은요, 어떤 거냐면 x-1을 두 번 곱하면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어떻게 계산할까요? 곱하기가 있고 괄호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앞에서 방금 마이너스 2 곱하기 x-1 했었죠. 그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2랑 하나, 마이너스 2랑 하나 계산했었죠. 이번에도 하나씩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x랑 x를 먼저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x랑 곱할 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마지막으로 곱할 거예요. 조금 어렵죠? 우리 이게 공식이 있지만 우리는 공식 최대한 안 외울 거라서 하나하나 계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x랑 x를 먼저 곱해요. 자, 우리 두 개를 똑같은 걸 곱하면 어떤 꼴이었어요? 네, 제곱이라는 꼴이었어요. 자, x를 두 번 곱하면 x제곱이 되고요. 자, 1번 했어요. 그럼 2번은 뭐예요? x랑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럼 x랑 1, 자, x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우리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x랑 1 곱하면 x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2번 한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랑 x 방금 한 거랑 똑같죠? 마이너스랑 여기 앞에 플러스 생략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이랑 x가 곱해지면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자, 그럼 1 곱하기 1은 1인데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뭐라고 했었죠? 네, 마이너스 1 것 같지만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모양끼리 끝까지 계산을 해줘야겠죠? 비슷한 모양 뭐 있어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자,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자, 마이너스 x는 뭐가 될까요? 우리 그러면 조금 쉽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수직선 위에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또 마이너스 1만큼 가면 값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하면 마이너스 x가 2개 있다는 말이죠. 즉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플러스 2를 해주면 우리 이제 첫 번째 거 계산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우리 계속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리 과정. 자, 이거 첫 번째 거 계산을 해줬고 이번에는 괄호랑 2랑 곱하라고 하네요.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하나씩 계산을 해줄 거예요. 2랑 x랑 곱하면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랑 1이랑 곱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거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비슷해요? 지금 마이너스 2x랑 2x가 비슷하고 1이랑 2가 마이너스 2가 지금 동유항이 되겠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가 되고요. 1에다가 2를 빼면 1에다가 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끝까지 하면 x제곱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1과 1을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자, 이게 우리 좌변을 정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된대요? x제곱이랑 같을 거예요. 자, x제곱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좌변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있는데 우변에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바로 0이라는 소리죠. 즉 우리 마이너스 1 플러스 a랑요 0이랑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똑같이 만들어줘야 하니까 x제곱은 똑같은데 뒤에 있는 상수 수가 같아야 하겠죠. 즉 마이너스 1이랑 a를 더한 값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a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0이 될까요? 네, a는 1이 돼야 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a가 1인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식이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이 과정만 알면 꼭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계산을 해보시면 조금씩 계산 속도가 빨라지실 거예요. 자, 우리 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같은 값만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꼭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좌변을 정리하고 그 우변도 정리를 한 다음에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그 식의 a 값이 성립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번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우리 보통은요 3번 같은 문제는요 못과 나머지 관련된 문제인데요 조립제법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조립제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립제법이라 하면 우리 지금 네모 칸에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자, 우리 보통은 못과 나머지가 문제가 나오면요 대부분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보통 나와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꼭 조립제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못하고 나머지 두 개 다 구하려면 조립제법을 보통 사용은 하곤 합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머지 R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자, 나머지 R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조립제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요. 무엇으로 나누는데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립제법은 어떤 거냐면 지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1, 1, 마이너스 1.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따온 거예요. 상수도요. 자, 1은요. x세제곱 앞에 있는 숫자. 우리 x세제곱은요. 1 곱하기 x세제곱이죠. 지금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도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x의 개수는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 상수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렇게 니은을 표시해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 나누는 수 x-2로 나누어주죠. x-2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즉 x-2면 2가 되겠죠. 자, 어떤 값을 찾는다고요? x-2가 0이 되는 x값. x값에 뭐가 들어가야 0이 돼요?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앞에 이거 마이너스 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은요. 이 1은 그대로 아래로 먼저 내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2와 1을 곱해줍니다. 그 값을 어디다 적냐면요. 여기다 적을 거예요. 자, 적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 위에 아래를 수에 더해줘요. 자, 지금 여기까지 보이시죠? 1은 여기는요. 아무것도 안 적어줄 거예요. 1을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 2와 1을 곱해서 위아래를 두 개를 더해줬어요. 그 다음 번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2랑 3이랑 곱해주고요. 그러면 6이 되겠죠. 6.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6을 더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부호가 다른 것을 더할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항상 수직선을 이용해 주시면 편하겠죠. 자, 0이 있고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한 칸 갖고 그 다음에 6이니까 어떻게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자, 그러면 1, 2, 3, 4, 5. 값이 5가 되겠죠. 6에서 1을 뺀 것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와 5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게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다음번 문제에서는 자, 여기를 물어볼지 여기 자리를 물어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 위아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네,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R은 바로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조립제법은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의 개수를 적어주고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를 찾아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내리고 이제 곱해서 더해주고 이 방법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복소수 관련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는요, 우리 실수와 허수가 같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바로 i라는 개념이에요. i. 자, i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문제에서요, 1 더하기 2i 빼기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i래요. 이때 a 값을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i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i는요, 가로에서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i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 맞아요. 하지만 우리 다행히도 검정고시에서는 단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i는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i는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번 문제에서는요, 이거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만 다른 유형의 우리 다른 기출에서는 꼭 이 과정을 알아야 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i는요, 우리 숫자는 숫자끼리 i가 붙은 거는 i가 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돼요. 똑같아요. 우리 마이너스는 상수,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했고 아까 우리 똑같은 모양 찾을 때 x는 x끼리 계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을 해주시고 i가 붙은 거는 i가 붙은 것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이랑요, 이 i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해줄 거냐면요. 지금 마이너스랑 괄호가 있죠. 자, 우리 여기는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 자, 그러면 곱하기. 자, 마이너스 1이랑 x랑 어떻게 해준다고요? 네, 하나씩 계산해 주기로 했었죠. 마이너스 1이랑 3 곱할 거예요. 자,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고요. 1이랑 3 곱하면 그대로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를 곱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 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대로 1이랑 i 곱하면 i가 돼요. 자, 우리 이거 좌변 좀 더 정리를 하면 좋겠죠? 어떻게?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i가 붙은 거는 i가 붙은 것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자, 1에서 3을 뺄 거예요. 어려우시면 수직선 사용해요. 자, 0에서 1 한 칸 가고 어떻게 해요? 3칸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가 되고요. 2i랑 i랑 더한 거는 우리 숫자처럼 똑같이 더하면 돼요. 2i, i 더하면 바로 3i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3i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i가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똑같이 돼요. 우리 잘 풀었네요. 자, 그러면 3i랑 ai가 같아야 돼요. ai랑 3i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a 값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바로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a는 3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어떤 문제예요? 2차 함수의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최소값이라는 의미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사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를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기출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그런 개념을 알지 않더라도 최대값, 최소값의 의미만 깨달으면 이미 문제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찾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문제 푸는 스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주어집니다. 범위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주어진 범위에서는요.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가로축은요. 항상 x자리예요. 세로축은요. y자리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 범위에서만 돌아다녀요. 그렇다는 말은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는 점선 부분은 지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실선 부분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 어디를 지나요? 3을 지나고 마이너스 2, 4, 3, 4, 그 다음에 1, 5, 6, 7 여기를 지나고 우리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자,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최소값 물어봤죠. 최소값은 그 말 그대로 가장 작은 값, 최대값은 가장 큰 값. 어디서? 그래프 주어진 곳에서. 자,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를 살펴보는 거냐면요. 자, y값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입차함수 y의 최소값이라고 물어봤죠. y는 저쪽 적혀 있지만 y의 최소값을 물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좌표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돼요. 자, 우리 최대값은요. 어디 가장 높아요? 7이 가장 높죠. 어디가 가장 낮아요? 네, 3이 가장 낮죠. 이렇게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우리는 이거 꼭 맞추셔야 돼요. 자, 가장 높은 값은 7.
그 말 그대로 최대값은 7이 되고요. 가장 낮은 값인 3은요. 최소값이 됩니다. 우리는 그림이 똑같이 그림에서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은 최소값이 되고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값은 2번인 3번이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2차 부등식의 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은 우리 2차 방정식에 부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데요. 2차 방정식에요, 해만 구하면 되는데 2차 부등식은 범위까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지만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쉽기 때문에 우리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1과 x-2를 곱한 거예요. 자, 괄호끼리는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그게 어떻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스케일 기억해요. 우리 이 값과 이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요. 자, 첫 번째 찾을 거예요. 자, 어떻게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1이 되고 여기는 x가 2가 돼요. 원래 여기까지 구하는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 언제일 때? 이 등호가 0일 때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죠. 2차 부등식에서는요, x의 범위를 알려줘야 돼요. 자, 범위를 알려줄 건데 우리 부등호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바로 요거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런데 이거랑 이거는 같은 계산이에요. 요거랑 요거랑도 같은 계산이고요. 자,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이 값을 구하고 범위를 정하고 그 부등호의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요거랑 요거 요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겠죠. 우리는 지금 요거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두 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떠니 여기가 더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작다. 우리 부등호가 작은 게 왼쪽에 있을 때는요, 똑같이 요렇게 부등호를 x를 기준으로 두 개를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더 작은 값을 왼쪽, 더 큰 값을 오른쪽에 적어주시면 우리는 끝이 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왼쪽에 가장 작은 값, 이런 등호가 있을 때는요, 우리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은 다음에 그 값을 양쪽에 적어주시고 이 x는 그 사이 끼인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등호가요, 이렇게 생겼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괄호. 어땠을까요? 자, 똑같이 우리 1번은 똑같이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 부등호가 이럴 때는요. 죄송해요. 자,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게 되죠. 근데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썼을 때는요, 작은 수보다는요, 이 x값이 더 작고 큰 값보다는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또는 이런 부등호일 때는 작은 값보다는 크고 큰 값보다는 작은, 즉 이거를 똑같이 양쪽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부등호가 있죠. 요거의 반대를 의미합니다. 즉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큰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우리 이거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일 때는 양쪽에 적어주시고 이런 모양일 때는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고.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면 제 머릿속 제가 말하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작은 것보다는 어떻다고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자,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서 쉽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부등호가 없는 게 나오면 그 말 그대로 부등호가 없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건 쉽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7번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 7번에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점, 가운데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리 공식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았네요. 자, A는 두 점을 알려주는데요.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우리 첫 번째 자리는요. X자리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리는요. X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는 Y좌표 자리. 자, 여기도 좌표라는 말 적어주셔야 되고요. 보이시려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어디까지 담기는지 몰라가지고 자,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A는요 마이너스 4,2고요. B는 2,는 적어주시면 안 돼요. 이 B는 2,11이래요. 이때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리는요 X 좌표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는요 Y 좌표 자리예요. 자, 친절하게도 우리 항상 문제에서 좌표를 그래프에 그려줘요. 자, 좌표에 지금 그려져 있죠. 이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때는요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피타고라스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려나요? 우리 어떤 거였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자, 어떤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요, 어떤 가로의 제곱이랑, 자, 여기 제가 ABC라고 적어볼게요. 길이를. 자, 가로는 A고요. 세로는 B,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는 C라고 했습니다. 이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자, A를 제곱한 값과 B를 제곱한 값은 뭐랑 같아요? 더하면 C의 제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디서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A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를 제곱한 거랑 세로를 제곱한 것은 두 개 더하면 빗변을 제곱한 거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지금 선생님은 왜 설명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B가 지금 빗변의 자리에 있죠. 자, A, B 봐요. 어때요? 뭔가 살짝 A에서 지금 쫙 오른쪽으로 긋고 B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A는 여기라고 해보고 제가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임의로 지금 이거를 C라고 잡고요. 이 좌표를 저는 2,2로 잡을 거예요. 2,2라 하면 지금 오른쪽으로 A 좌표에서 오른쪽으로 그린 거랑 B 좌표에서 아래로 그린 거의 교점, 즉 서로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C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랑 B 길이를 알아야 하죠.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A랑 C 자리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거리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요. 네, 뭐라고요? 거리는요, 큰 값과 작은 값을 빼줘야 돼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주면 자칫하다가는 당연히 마이너스 개념이 나오겠죠. 거리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지금 나와 있죠. A에서 C 갈 거예요. C는 제가 임의로 표시한 거예요. 마이너스 4부터 2. 큰 값이 뭐예요? X자리는 2고 작은 값은 A의 X좌표인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거 두 개 어떻게 할 거예요? 뺄 거예요. 뺄 때 마이너스가 만나는데 이때는 괄호. 자, 이때는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생략되어 있어요.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곱할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랑 4를 더한 개념, 즉 6이 우리는 A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게요. 우리 B는요, 라지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인 2를 빼야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10에서 2를 뺀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는요, 뭐가 됐어요? 6이 됐고, B는 8이 됐고, 그걸 제곱을 해주면 더해줘야겠죠. 자, 6에서 6을 제곱하면 어떤 값이 나와요? 바로 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을 제곱하면 64라는 계산이 됩니다. 자, 36에서 64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36에서 64.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안 하고 우리 세로로 많이 초등학교 때 했었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4랑 6이랑 더하면 10. 0 적고 여기 위아래 1 올려요. 1 더하기 6 더하기 3은 10이네요. 그러면 10. 즉, 뭐 값이 돼요? 100이 되네요. 자, 우리 C의 제곱이 100이 돼요.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100이 돼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하면 100이 되는 값, 바로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C, 즉 빗변의 길이는 바로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요. 피타고라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방금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두 점이 있어요. 제가 A, B라고 하고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A는 A, B, B는 C, 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어떤 공식이냐면 두 점 사이 거리 L이라고 제가 임의로 놓을게요. 이 거리는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요. 자, C가 더 크다고 해볼게요. D가 더 크다고 하고 그러면 요거 C 바로 이 공식이 바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돼요. 자, 이것도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까 어떻게 써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값이 가로 길이가 돼서 우리 그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고 그걸 제곱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면 그게 세로가 돼서 제곱을 한 값이랑 빗변을 제곱한 값이 같다고 했죠.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뭐 어떤 수가 되면요. 우리는 가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마 루트 제로라고 표현해요. 제로가 아니고 동그라미. 자, 그런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우고 다시. 자,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C-A제곱 더하기 D-B제곱이 L의 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즉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서 제곱한 거랑 큰 값에서 작은 값 제곱해서 더하면 우리는 빗변의 제곱이 됐었죠. 그리고 빗변 길이에요. L은 아까 C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L은 그러면 이 제곱은요. 즉 L을 제곱을 서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이 벗겨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곱은 우리 만약에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모르겠고 이거조차 어려우면 우리 방금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만 이런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C값, 큰값 뭐예요? 2에서 4를 빼면 우리 똑같이 2에서 4를 빼면 6이 되고 6의 제곱에서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즉 뭐예요? 10의 제곱이라 했죠. 이거 루트 씌울 거예요. 루트 씌우면 루트 10의 제곱은 10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두 개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렇고 우리 8번도 보겠습니다. 자, 8번은요. 어떤 문제예요? 어떤 직선과 평행한데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았어요. 자, 여기서는요. 평행하다는 개념이 나왔는데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서는요. 평행하다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직이다라는 말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먼저 평행이라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직선 8번
어떤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이거에 평행하고요. 어떤 한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하네요. 자, 평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요거는 뭐예요? 평행하지 않고 수직이라고 해볼게요. 수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평행하면요. 어떤 직선과 평행하대요. 그러면 어떤 게 똑같아야 될까요? 자, 지금 어때요? 서로 지나가는 점은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같아 보여요? 서로 지금 기운 정도, 즉 기울기가 어때요? 서로 같죠. 요거랑 요거랑 기울기 같죠. 자, 그렇다는 말은요. 평행하다는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 즉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기울기가 같다.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 평행은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인데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 지금 기울기가 같다니까 우리 기울기를 여기서 찾아야겠죠. 자, y는 2x 플러스 1에서 기울기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 우리 기울기 자리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x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뭐를 기울기라 부른다고요? x 앞에 있는 이 개수를요.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를 거예요. 자,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바로 2가 되겠네요. 자, 2라는 힌트를 줬어요. 자, 기울기가 2고요. 어떤 한 점 0,3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끝!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어디까지 똑같아요? 기울기 y는 2,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똑같이 x. 그런데 우리 뒤에 있는 게 달라지겠죠. 자, 뒤에 있는 거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 거냐면요. 0,3을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해야겠죠. 자, 0,3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뒤에 이거 제가 모르는 값이니까 네모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2니까 2x긴 한데 그러고 0,3을 지나니까 x자리. 자, 여기 자리는 뭐라 했어요? x좌표 자리. 뒤에는 y좌표 자리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y자리 대신에는 3. x자리 대신에는 0을 대입했어요.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2 곱하기 0은 어떤 수랑 곱해도 값이 0이 나오죠. 즉 3은요 0 더하기 네모예요. 네모에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바로 3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평행하다는 의미 말고 수직이라는 개념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는 종종 평행과 수직이 번갈아 가면서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직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수직 다뤄보기 전에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떤 직선과 평행하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는 말은 기울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x좌표 자리 앞에 있는 게 바로 기울기. 자,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똑같이 y는 2x라는 꼴이 나오긴 하는데 뒤에 있는 숫자가 달라질 거예요. 그 숫자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점은 이 직선을 지나야 되니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 x는 x좌표에 y는 y좌표에. 그러면 우린 뒤에 나와 있는 수를 구할 수가 있고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요. 수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직. 자, 수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약간 어려워요. 자, 수직이라는 개념도요. 기울기랑 관련이 있지만 이렇게 바로 이 식을 보고 기울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자, 수직이라는 말은요.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말이라고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요. 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곱이 뭐라고요? 바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다룬 문제입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랑요, 주어진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 이거 네모 구할 거예요. 자, 네모 구하는 방법 바로 눈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는 네모만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하면 네모만 남을까요? 네, 저는 2를 나눠줄게요. 2를 나눠주면 이거는 서로 약분이 되고 즉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기울기 하나 알려준 거에 역수를 취해주고 위아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기울기 나왔고 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모르는 것을 세우라고 돌게요. 여기 네모를 사용했으니까요. 0을 대입하고 3을 y좌표에 대입하면 똑같이 세모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는 어떤 직선의 수직이고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9번 살펴볼게요. 9번은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 바로 원의 중심과 그 반지름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우리 원의 방정식은 엄청 쉬운 문제가 돼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요. 중심이 어디래요? 2,1이고요. X축에 접한대요.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자, 중심이라는 말은 원의 중심, 여기가 2,1이라는 말인데 X축에 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X축과 접한다, 접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X축과 접한다. 즉, 이 직선은 X축과 이렇게 접한다. 한 점과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그림에 잘 그려져 있죠. 항상 원의 방정식 또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려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중심과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네, 반지름만 구해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 문제에서는요. X축에 접한다고 라고 나와 있지만 그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반지름을 굉장히 구하기가 쉽죠. 반지름이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가장 거리 어떻게 구해요? 어디? 자, 뭐예요? 자, 여기 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y좌표가 1이죠. 여기 y좌표는 0, 여기서의 y좌표는 1. 즉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거리라고 했죠. 뭐예요? 1에서 0 빼면 1이 되겠죠. 즉 원의 방정식에 구하려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1이라는 지금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요. 만약에 원의 중심 자리는 어디 적혀 있냐면 만약에 제가 임의로 지금 숫자 말고요.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자, 항상 중심은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원의 방정식은요. X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B를 뺀 거의 제곱을 더하면 R의 제곱이 돼요.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 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미 이런 꼴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중심 X좌표는 여기 집어넣고요. Y좌표는 B, 반지름은 1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은 2, X좌표는 2, Y좌표는 1.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일반적인 모양의 원의 방정식꼴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매년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고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고, 그걸 구하면 이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0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은요, 지금 어떤 문제예요? 어떤 점을요, 어떤 축이나 축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대칭 이동. 자, 문제에서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점 3,2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래요. 대칭 이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칭. 서로 똑같이 이동시킨다는 말이죠. 자, 우리 이거는 이 문제에서는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우리 매년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x축, y축, y는 x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나와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거 4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y축만 알아서는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지만 4가지만 알면 무조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y축 대칭 이동하고요. x축, y축, y는 x 원점이 이 4가지 모두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4가지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절하게도 우리 좌표에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3,2. 자, 앞에는 x자리, 그 다음에 뒤에는 y자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4가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가로. 여기는 x자리, 제가 y자리라고 말씀드렸죠. x축은요, 바로 이거, 이 짝대기. 요거를 우리는 x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여기를 바로 우리는 y축이라고 불러요. 그럼 y는 x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1차 함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y랑 x 값이 같은 곳 1,1, 2,2, 3,3 이런 점들을 다 이은 거. 자, 이러한 직선을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을 얘기하고요. 원점은 그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원점을 바로 우리는 원점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데 친절하게 3,2를 여기 표시해줬어요. 자, 3,2를 표시를 해줬고,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해볼게요. 3,2를요,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y축을 대칭으로,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는 말은 y축에 있으니까 y좌표는 그대로 두고, 뭐만 x좌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즉 어디 찍혀요? 마이너스 3, y좌표는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 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축 대칭 이동은요, 어떤 거냐면요,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 x축을 기준으로니까 y좌표만 바뀌는, 즉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x축 대칭은요, 뭐만 달라져요? 네, 자, 한번 볼게요. 3,2였죠. x축 대칭은 3, 마이너스 2. x좌표는 같고 뭐만 바뀌었어요? y좌표에 보호만 붙였죠. 마이너스라는 보호를 붙여준 거예요. y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 y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에 마이너스라는 보호만 붙여주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뭔가 x축 대칭이니까 x좌표가 바뀔 것 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y좌표만 바뀌었죠. y축 대칭도 y좌표가 바뀔 것 같은데 뭐만 바뀌었어요? x좌표만 바뀌었죠. 자, 그런 것처럼요, x축 대칭, y축 대칭을 기억을 할 때는 우리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그 축에 적혀 있는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만 보호가 마이너스 하나가 붙는다. 만약에 기억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그려보시면 되겠죠. 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자, 점이 그려져 있으니까 쉽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x 대칭은 뭘까요? 자, 어떤 거예요? 3,2.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점은 2,3이에요. 자, y는 x라는 대칭 이동은요, 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y좌표는 x좌표로, x좌표는 y좌표, 즉 이 두 점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직각이 되도록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줬어요. 그 말인즉슨 x좌표는 x좌표는 y좌표로, y좌표는 x좌표로 바꿔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원점 대칭 쭉 이런 식으로 가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자, 다시 적을게요. 원점 대칭은요, 어디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원점의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 어떤 점에서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x좌표에도 마이너스라는 보호가 붙고 y좌표에도 마이너스라는 보호가 붙게 되겠네요. 자, 이게 우리 x축, y축, y는 x 원점 대칭에 대한 식이 됩니다.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x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는 어떻게? 그대로. y축 대칭 이동은요, y좌표는 어떻게? 그대로. 자, 그런데 어떻게? y좌표는 x축 대칭은 y좌표에 마이너스라는 보호 붙이고, 반대로 y축 대칭은 x좌표에 마이너스라는 보호 붙이고. 자, y는 x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x좌표랑 y좌표를 위치를 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원점 대칭은 x좌표, y좌표 둘 다에 뭐 붙여요? 마이너스 5 붙이게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 이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1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반 정도 풀었네요. 지금 수학은 총 20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 약간 힘드시면 잠시 멈췄다가 다음번 11번부터 20번까지 푸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한번 1번부터 10번 뭘 풀었는지 우리 한 번만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어떤 문제였어요? 다항식의 계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전개 하나씩 구하는 거. 이때 포인트는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개념 알고 계셔야 한다 했고, 2번은 등식의 항등식 관련된 문제예요. 항등식이 뭐냐 하면 x좌표에 똑같은 값, 즉 똑같은 xxx에 그 똑같은 값만 대입을 하면 x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등호가 성립을 한다. 즉 이 말은 앞에 거 다 무시해도 되고 좌변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두 개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었고요. 3번 조립제법. 다항식 나누어지는 수 앞에 개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 0이 되는 x-2가 0이 되는 즉 x값 x는 2 이거 적어주시고 밑에 그대로 내리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만약에 생각이 어려우시면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복소수는 i는 i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고, 곱해질 때는 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i랑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문제는 y좌표 가장 낮은 y값, 가장 높은 y값만 찾아주시면 문제가 풀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은 그 가로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시고, 부등호 모양에 따라서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은 개념 하나 있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큰 값, 그 부등호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즉 가로를 제곱한 것과 세로를 제곱한 것은 빗변을 제곱한 것과 두 개 더한 게 빗변을 제곱한 것이랑 같다. 그 개념이었고, 평행. 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을 때 평행이라는 것은 즉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고, 기울기는 x좌표 x 앞에 있는 개수를 의미하고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이라는 말고 수직이라는 개념 나왔어요. 수직은 어떤 의미였어요? 네, 수직은요, 두 기울기의 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다음번에 풀면 문제, 다른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어떤 문제였어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꼭 풀리는 문제였죠.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면요, x-a를 제곱한 것과 y-b를 제곱하고 그걸 두 개 더하면요, 반지름의 제곱, 즉 r의 제곱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한 거, x축, y축, y는 x 원점 대칭을 총 4가지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이번에는 y축 대칭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번 문제에서 나머지 관련된 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축 y좌표는요, 여기 그려져 있는 거, 적혀 있는 거는 좌표는 그대로, 반대 좌표가 뭐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고, y는 x는 y랑 x좌표 저희 두 개 자리를 바꿔주고, 원점 대칭은 두 좌표 모두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우리 11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잠시만요. 용지를 잠시만 바꾸겠습니다. 자, 11번은 어떤 문제예요? 연립부등식이 나왔네요. 11번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그림까지 그려줬기 때문에 좀 괜찮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약간 조금 까다롭겠죠.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연립, 두 가지 식을 나 세 가지 식, 즉 두 개 이상의 식을 연립한 거예요. 연립이라는 말은요, 어떤 식에 성립한 거, 어떤 식이 성립하는 두 개 모두의 성립을 해야 된다는 식을 얘기합니다. 부등식이니까 두 개의 부등식이 연립이 되어 있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대요. 이거 두 개 연립했고, 이 연립한 영역을요, 좌표평면 위에 알맞게 색칠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식 한번 살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4.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두 개 더하면 우리 이거 많이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꼴. 자, 이거는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었죠. 자, 문제 나와 있어요. 문제 친절하게도요, 이 영역의 경계, 이 식의 경계를 그려줬어요. 정말 친절하게 그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요, 이런 2차 방정식, 2차 함수나 뭐 다른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그려져 있어요. x좌표, y좌표. 항사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이라고 했었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래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죠.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x는 1보다 크대요. 그럼 경계는 바로 x는 1이 되겠죠. x는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면요, x는 1이고 y좌표는 모든 게 다 돼요. x만 1이고 y좌표 다 되는 거, 즉 여기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역,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작대요. 그 말인즉슨요, 자, 어때요? 우리가 점들 중에서 4보다 작다, 즉 반지름보다 더 작다. 요 값이 어때요? 4보다 더 작죠? 그렇다는 말은 요 경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경계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1보다 크대요. 즉 1보다 크다는 개념은 어디예요? 여기 영역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겹쳐요? 바로 여기 영역이 겹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 경계 안에 있는 영역인지 밖에 있는 영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 번 더 그럼 짚고 그 다음에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좌변에 있는 값이 어때요? 더 작죠? 즉 더 작으니까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대요. 즉 그러면 1보다 큰 값들. 자,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요, 우리 가장 쉬운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경계에 있는 점을 제외한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어떤 식이 가장 쉽을까요? 0, x는 0, y는 0 대입해볼게요. 자, 여기 저는 원점 대입해볼게요. 0제곱 더하기 0제곱은 0. 0은 4보다 작죠. 성립하죠, 식이.
그럴 때 성립하는 곳 모두의 색칠이에요. 즉 우리 점을 대입을 했는데 식이 성립되죠. 즉 성립이 되면 그 영역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저는 x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는 0, 0. 0이 1보다 안 크죠. 식이 성립을 안 해요. 즉 여기 점은 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영역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 즉 x는 1보다 큰 거, 이쪽을 말하게 되겠죠. 그러고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12번 집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합은요 여러 개념이 나와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집합이 맞냐 안 맞냐부터 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 그 다음에 역, 이, 대우, 명제, 집합이랑 명제 함께 설명할게요. 역, 이, 대우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12번에서는 우리 집합, 합집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두 집합 A는 원소를요 1, 2, 3, 6을 가지고 B는요 원소를 2, 5, 7을 가지네요. 이때 A 합집합 B의 N. 자, 우리 이거 뭐 의미할까요? N은요 우리 뭘 의미하냐면요, 즉 이 집합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원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시면요, 합집합, 요 모양은요 합집합이고요. 다 합한 거, 모두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요 모양은요 교집합. 어떤 거냐면 아까 겹친다고 했었죠. 요 영역에도 포함되고 요 영역에도 포함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얘기해요. 자, 우리 합집합만 물어봤으니까 우리 합집합만 해볼게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게 교집합. A, B 모두 다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거. 자,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 1, A에 있는 거 다 적어주세요. 2, 3.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5, 6, 7. 이게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 모두 다 합친 거죠. 겹치는 거는 그냥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즉 우리 A 합집합 B의 원소는요 1, 2, 3, 5, 6, 7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죠. 원소의 개수는요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다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13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명제, 역이라는 개념을 물어보았어요. 자, 명제,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제가 맞는지 아닌지, 명제가 사실인지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부터 역, 이, 대우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역에 관련된 문제지만 저는 역만 맞출 게 아니니까 우리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 이, 대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은 뭘까요? 역, 말 그대로 역, 돌아간다, 즉 거꾸로 이런 말이고, 이라는 말은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라는 말은 반대, 그냥 부정, 아니다, 맞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는요 역과 이를 모두 합친 걸 대우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역, 이, 대우. 자, 역을 알면 이, 대우도 모두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나와야 합니다. 자, 보통요 명제는요 어떤 조건이 2개가 들어가요. 어떤 명제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게 바로 우리 명제의 일반적인 꼴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쉬운 거는 우리 반 30명 중에 키 160이 넘는 학생은 15명이다. 이거를 하면 이건 아직 명제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반에서 160이 넘으면 상위 50% 이상이다. 이런 것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꼴을 보통 P라고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P라고 표시하고, 우리 보통 모르는 부분을 기호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P라고 표현하고 뒤에 있는 거를 Q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본 명제예요. P면 Q이다. 근데 수학자들은 이것도 길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이면이다를요 화살표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P면 Q이다 라고 명제를 표시하게 됩니다. 역은 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아까 D가 바뀐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Q이면 P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앞과 D가 바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부정. 자,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걸 할 때는요 뭘 붙이냐면 not이라는 걸 아니다라는 의미를 우리 수학적인 기호로는 물결 표시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는 두 군데 둘 다 부정이 붙어요. 아니다라는 기능이 붙어요. P가 아니면 Q도 아니다. 즉 물결 P이면 물결 Q이다. 자, 그러면 대우는 뭘까요? 대우는요 역을 하고 일을 해도 되고 일을 하고 역도 해도 두 개 다 된 거예요. 즉 앞이 바뀌고 앞과 뒤가 바뀐 다음에 not도 붙는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즉 앞과 뒤가 바뀌고 부정도 붙는 두 개의 합친 개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거 세 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개 기억 안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P는요, P에 어떤 문장이 나왔어요? P는 자 여기서는요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이게 명제래요. 자, 그러면 A가 짝수, 이게 바로 P가 되죠. A는 4의 배수, 이게 바로 Q가 되고요. 맞나요? 여기까지. 역은 뭐라고 했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바뀐 걸 얘기하죠. 자, 그렇다는 말은 어떤 문장이에요? A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앞과 뒤가 바뀐 어디다 적을까요? A가 4의 배수이면 A가 짝수이다. 앞과 뒤가 바뀐 거. 이게 바로 주어진 명제의 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 객관식 번호를 살펴보면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즉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럼 보너스로 이와 대우는 어떤 문장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A가 짝수이다의 반대. A가 짝수가 아니면 Q 반대. A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즉 우리 2는요 4번이 되겠네요. 4번. 대우는요 앞뒤 문장도 바뀌고 거기다 부정도 붙는다 했죠. 뒤에 문장 가져올게요. A는 4의 배수가 그 다음 부정. A는 4의 배수가 아니면 뒤에 앞에 거 뒤로 가져와서 부정 붙이면 A도 짝수가 아니다. 즉 뭐예요? 정답은 2번. 여기는 대우는 2번이 되겠네요. 우리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1번이고요. 만약에 2를 물어봤으면 4번, 대우를 물어봤으면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명제 풀어보았습니다. 약간 까다롭기보다는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죠. 이 개념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을 텐데 잠시 영상을 멈춘 다음에 여기 대우에 대해서 혼자 스스로 멈춰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확인해보고 이렇게 덮어두고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다음번에 좀 더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유리함수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자, 유리함수는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유리함수 하면 바로 점근선과 그 다음에 점근선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점근선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유리함수는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런. 자, 0으로 가까이 가면요.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즉 Y축에 엄청나게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0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요거 엄청 커져도요. X축과 절대 만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우리 이렇게 이러한 선, 이런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근선. 그래서 우리는 점선, 근사하는 점선, 근사하는 선을 우리는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다. 점근선을 의미를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까지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예요? x-2분의 1 플러스 3이죠. 자,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점근선. 점근선은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x는 두 개예요. 점근선은 두 개인데요. 어떤 거냐면 x는 뭐, y는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자, x는 뭐 이렇게 x는 네모 찾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게 0이 되는 x값 뭐예요? 바로 2가 되죠. 자, 다시 여기 분모에 있는 x값이 x-2가 0이 되는 x값인 바로 2가 우리는 점근선이 되고요. 첫 번째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바로 y 자리에요. y는 3. 이게 바로 두 번째 점근선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어떤 거 분의 1 플러스 어떤 꼴로 나오게 되면 점근선 찾는 방법은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중 하나는 x 밑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그냥 뒤에 있는 y값을 우리는 바로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근선은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했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말은 x는 2.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x는 2. 여기 자리에 점선을 뚜두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y는 3. 등등등 3.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어디 있어요? 정답은 1번. 1번이 2,3. x는 2, y는 3으로 표시되어 있죠. 점근선이. 만약에 이 개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요게 0이 되는 개념, 요게 0이 되는 이게 0이 되는 x, 그다음 이거 뒤에 거가 표시된 수만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번은 x자리 2, y자리 3이 표시되어 있죠. 네, x자리 2, y자리 3. 2번은 뭐예요? x자리 2까지 맞는데 뒤에 자리 플러스 3인데 지금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네, 마이너스 3이죠. 아니겠네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번은요, 함수 값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5번은 합성함수, 우리 방금 지금 15번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고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역함수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합성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와 함수 g가 그림과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뭘 구하라고 해요? 이런 모양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에요. f 함수. 자, f는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 그 다음에 g는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예요. 자, x는요. 자, 우리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g랑 f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g에서 f는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이거는 x에서 z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즉, 우리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자, 제일 먼저 g, f를 합성한 거에 5를 대입을 하면요. 뭘 계산하냐면 f에다가요. 5를 대입한 값을 다시 한번 g에 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즉 f5를 먼저 계산을 첫 번째 해주시고 두 번째에 g 값을 같이 계산하는 것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첫 번째 F5 값. F5 값은 뭐예요? X에 5가 들어가는데 자, 우리 그림 보시면 5에서 Y 값 어디로 가요? 6. 네, 즉 F5 값은요 6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즉 다시 한 번 더 보면 G의 F5 값, 즉 6을 대입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G의 6, G6은 Y 값에 6 대입하면 Z 값이 뭐가 나와요? 그림에서 보면 25가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합성함수 값을 구하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G와 F, 이 모양은 G와 G 함수와 F 함수를 합성한 함수고 제일 먼저 F5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G 값에 대입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G 값을 먼저 대입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F 값을 먼저 대입을 하고 그 값을 다시 G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1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6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등차 수열이 뭐예요? 등차 수열 16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에 관계된 문제인데 1, 3, 5, 9A, 9B, 13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타난대요. 자, 등차 수열이면요. 차예요. 차. 어떤 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의 차이가 두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의 차이가 동일한 거. 즉 어떤 수에서 어떤 수가 될 때 똑같은 값이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것들을 등차 수열을 얘기합니다. 자, 즉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얼만큼 커졌어요? 네, 이만큼 커졌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얼만큼 커졌어요? 네, 이만큼 커졌죠. 그럼 마찬가지로 5에서 A로 갈 때 얼마만큼 커져야 돼요? 네, 이만큼 커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A 값은 뭐가 돼요? 네, A 값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그러면 7에서 9 뭐가 돼요? 네, 이만큼 커졌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9에서 B가 되려면 이만큼 커져야 돼요. 9에서 2 더하면 B는 바로 11이 되겠습니다. B는 11이 되겠고요. 자, 2 더하면 13 맞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A랑 B를 더한 값이죠. 7이랑 11 더하면 바로 1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요. 등차 수열에 관계된 문제였는데 보통 등차 수열이나 아니면 등비 수열이라는 유형으로 나와요.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서 항으로 넘어갈 때 같은 값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등비, B가 뭐예요? 점점 어떤 B로 값으로 커진다. 즉 어떤 말이냐면 항에서 항으로 갈 때 어떤 값이 똑같은 값이 곱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관련된 문제는 다음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수열 관계된 문제 또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라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열의 합. 자, 수열의 합인데요. 수열끼리 다 더한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기호로 뭘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수열의 합 기호는 이렇게 이런 시그마 이런 신기하게 생겼죠. 이러한 모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수열 AN 그 다음에 수열 BN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N은 자연수를 얘기해요. A1 우리 첫 번째 항에 보통 A1 두 번째 항 A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 자리에 오는 거는요. 문자와 시작하는 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는 뭘 의미하냐면 K 값이 1부터 5를 여기 관련된 값에 대입을 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해주는 의미예요. 자, 어렵죠 조금. 자, 어떤 의미냐면요. K1부터 어디? 여기 AK 그러니까 K값에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대입을 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해주는 걸 의미해요. 즉 어떤 거냐면
K에 1 대입하면 A1, A1, K에 1부터 5까지 다 대입한다 했죠. 네, A2, A3, A4, A5. 이 값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수열의 합, 다 더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 다 더해줬더니 2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또 문제에서 뭐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요, K에 1부터 5까지 대입하는 건 같은데, 이번엔 AK가 아니고 AK랑 BK를 더한 값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뭘 물어보았어요? 네, BK가 1부터 5까지 대입한 수열의 합을 물어보았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뭐냐면 이렇게 가로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의 합에서는 이게 서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분리가 되냐 하면요. 자, 똑같이 시그마 5K, AK부터 하는데 분리가 된다 했죠. 그런데 이 기호는 요거 앞에도 쓰이고 요거 앞에도 쓰여요. 이렇게요. 이렇게 수열의 합은 분리가 서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바로 10이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뭐예요? AK를 1부터 5까지 다 대입해서 더했더니 네, 이 값이 2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BK를 1부터 5까지 더한 값은 뭐가 돼야 돼요? 2에서 어떤 값을 더해야 10이 되죠? 네, 바로 8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이 8, 즉 정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우리 어떤 의미였냐면요. A1부터 A5까지 다 더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 문제에서는 이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수열의 합이 기호가, 이 시그마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K1부터 보통 K가 나와요. 이 문자에 대입을 하고 그 대입한 값들을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수열도 관련된 문제가 나오네요. 자, 이거는요. 수열의 관계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항상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데요. 푸는 방법만 외워주시면 문제가 바로 풀리니까 꼭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모칸에 정의된 수열 AN에 대해서 뭘 구하래요? 자, 즉 네 번째 항을 구하라는 의미네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요? A1은요. 1. 즉 첫 번째 항은요 1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처음 보죠? 자, 이거는 A1부터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n 플러스 1, n. 자, n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을 한다는 의미예요. 즉 n에다가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4 대입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값인 A4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n은 1 이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입하면요 a의 n 플러스 1은 a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3a1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n은 1, 두 번째 n은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a1 값을 알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3 곱하기 a1이죠. 그러면 a1 대신에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3 곱하기 1은 3이 되고 3이랑 1을 더하면 4가 되겠네요. 자, 우리 두 번째 항의 값이 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 플러스 1은 3이 되고 3a2 더하기 1. 자, 우리 3 곱하기 a2를 의미하죠. 3 곱하기 a2 값 뭐였어요? 4였죠. 그러면 이걸 더해 볼게요. 3 곱하기 4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 1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4인데 우리 아직 A4 값 안 나왔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대입해 볼까요? n에다가 3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점점점점이니까 만약에 A5 값을 구하라고 하면 n에다가 4를 대입하는 것까지 해보셔야겠죠. 자, 우리는 A4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A4 값을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3 값을 물어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A4 값은 3A3 더하기 1. 자, 3 곱하기 A3을 의미하죠. 3 곱하기 A3 뭐였어요? 13 더하기 1. 3 곱하기 13은 값이 39로 1을 더해주면 4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게, 겉보기 어렵더라도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보도록 할게요. 19번은 지수 문제고 20번은 로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항상 19번은 지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20번은 로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지수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문제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의 4승이 무엇인지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어요. 간단히 하여라는 의미는 보통 2의 거듭제곱골, 2의 몇 승, 간단하게 이걸 곱하기를 계산을 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먼저 이게 마이너스 1승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의 1승, 뭐 2의 2승 이런 건 본 적이 있을 텐데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이런 거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2의 마이너스 1승은 뭐랑 같냐면요. 바로 우리는 2의 2분의 1이랑 같습니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공식 계산을 직접 해보고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은 뭐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두 번 곱한 거, 즉 4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볼 거냐면요. 자, 우리 직접 계산을 해보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의 마이너스 1승. 자, 2의 마이너스 3승은 어떤 말이에요? 2분의 1이 몇 개? 총 3번 곱해졌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2의 4승을 곱해줄 거예요. 자, 즉 2분의 1이 3번 곱해지고 2가 4번 곱해진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이랑 2랑 약분 뭐만 남아요? 2가 하나가 남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히 하면 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지수끼리 여기를 밑이라 부르고 여기를 지수라고 불러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식을 곱하게 될 때는요. 밑을 그대로 적어주고 지수끼리 어떻게 해주냐면요. 곱하기라서 곱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고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 마이너스 3에 4를 더해주면 우리 계산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수직선 마이너스 3에서 4 뭐예요? 1 2의 1승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밑이 2로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를 곱할 때는 밑을 그대로 적어주고 지수끼리 더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라는 것만 알면 직접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지수에서요 이런 거를 다루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다루는 게 또 하나 나와요.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런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걸 곱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밑에 지수가 달려 있는데 요거 전체를 4승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2의 3승을 4번 곱한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2의 3승을요. 총 4번 곱한 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 2의 만약에 4승 어떤 거였어? 2를 4번 곱하는 거였죠. 즉 2의 3승의 4승은요. 2의 3승을 총 4번 곱한 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거예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밑이 같고 지수도 여기선 같은데 이런 거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밑을 그대로 적어주고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요? 다 더해줘요. 3을 4번 더하면 바로 12가 나오죠. 즉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2의 3승의 4승은 이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요. 이거 염두해 두시고 자 위치 같고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지수끼리 더해 주시고 이렇게 몇 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지수끼리 곱해 주시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요.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는요. 로그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로그에 관련된 문제는 자 이거 20번은요. 굉장히 처음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보통은 지금 지수처럼 단순 계산을 하라고 나오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표현을 문제를 출제를 하셨네요. 자, 우리 지수와 로그는 어떤 관계냐면요.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15번에서 합성함수나 아니면 역함수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는 합성함수만 다뤄봤었죠. 역함수는 우리 역이 대응할 때 거꾸로 즉 y값과 x값을 바꾸는 거. 즉 어떤 거냐면 y는 x 우리 대칭 배웠죠. 즉 지수함수를 y는 x 대칭하면 x, y 자리 바꾼다고 했었죠. 그러면 로그 함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 즉 x, y 자리를 바꾸게 되면 바로 지수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문제에서 지수는 2의 4승은 16 맞죠? 자 이거를 우리는 로그로 바꿔보았대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이때 A값을 물어보았어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모르더라도요. 우리는 이거 A값 당연히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값을 구하는 게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값을 이걸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처음 보신다고 겁먹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수가 있으면 지수의 위치요 어디 와요? 로그 여기 아래에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이 여기로 와요. 그러면 나머지 뭐가 남았어요? 뭐가 안 썼어요? 즉 4. 그렇기 때문에 A가 4가 됩니다. 자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안 쓰는 거 2에 2 썼고 16 썼는데 뭐만 안 쓰였어요? 4. 그러니까 A는 4인데요. 자, 우리 그거 말고 A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여기 밑에 있는 것과 이 위에 있는 값이 같게 되면 우리는 1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만약에 예를 들면 로그 2의 2는 같죠? 1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지수로 나타내면 2의 1승은 2. 방금 한 거.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호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또 있냐면 로그 2의 a 더하기 여기 밑에는 바뀌어도 돼요. 하지만 똑같게 자 이렇게 해보면 자 로그끼리 더하는 거는요 우리 더할 때 한꺼번에 묶어줄 거예요. 자 여기 로그끼리 곱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지수는 곱하는 거 나왔었죠. 로그는 더하고 빼고를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의 a 로그 2의 b를 더하면요 여기 2층 갖게 되고요.
뭐 A랑 B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지수에서 한 것처럼 곱하기일 때는요. 이거를 우리 지수 곱하기는 서로 더했었죠. 이번에는 더하기일 때는 이 두 개를 서로 곱해줍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생략해서 저 나타내면 로그 AB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에서 로그 2A에서 로그 2B를 빼면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이 되고 A랑 B를요. 어떻게 주냐면 서로 나눠줍니다. A 나누기 B는 B분의 A가 되겠죠. 이 두 개 개념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살펴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고 자, 우리는 나타내 볼게요. 자, 로그 2의 16이에요. 16은 2의 몇 승? 4승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아는 거 2 비슷하긴 한데 뭐가 지금 거치적거려요? 4가 거치적거리죠. 자, 이 4는요. 우리 로그 앞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즉 4 곱하기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이라고 했었죠. 즉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기억해 두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지수는요. 우리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2의 몇 승 곱하기 2의 몇 승. 그럼 지수끼리는 곱한다. 곱한 게 아니라 더한다. 그 다음에 2의 4승에 3승은 지수끼리 곱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로그에서는 굉장히 몇 가지 개념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 위아래가 같은 1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뭐 2나 그 관련된 이 밑에 있는 거랑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지수에 있는 거는 이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과 총 4가지를 알아야 되네요. 그러면 로그끼리 더하면 그 밑이 같을 때는 A, B를 서로 곱하고 뺄 때는 서로 나눈다 라는 개념 총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번 문제에서는 두 가지 1번, 2번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산 문제는 우리 다음번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2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복습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11번부터 20번이 어떤 문제인지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어떤 문제였어요? 11번은 연립부등식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즉, 부등식 두 개를 서로 겹쳐지는 영역을 표시하는 건데 친절하게 문제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었죠. 우리 그 x제곱, 즉 그 문자로 표현된 부분이 더 작으면 그 안에 있는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뭐 대입해보라? 숫자를 그 좌표를 대입을 해보고 그게 성립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맞고 그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 12번은 집합 문제인데 합집합. NA 합집합은 A 합집합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고 합집합은 모든 원소, 교집합은 서로 겹치는 원소. 합집합의 기호는 요거, 교집합의 기호는 요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 명제는요. 역은 뭐였죠? 앞뒤. P면 Q이다 할 때 역은 Q이면 P다. 즉 서로 두 개 바꾸는 거고 E는 서로 부정을 붙이는 거죠. P면 Q이다를 부정한 2로 바꾸면 P가 아니면 물결 P면 Q가 아니다. 물결 Q이다. 대우는 뭐라 했어요? 여기랑 이를 합친 거라 했죠. 즉 P면 Q이다를 바꾸면 Q가 아니면 물결 Q이면 P도 아니다. 물결 P다. 이렇게 바꾸는 거를 대우라고 하였습니다. 유리함수를 찾는 방법에는 점근선, 즉 우리 분모에 있는 x값이 0이 되는 값과 그 뒤에 있는 값만 찾으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정답이라고 했었고요. 15번 합성함수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돼요. F5값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F5 값을 찾고 그걸 G에다 대입하면 되고요. 등차 수열은 서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똑같은 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서로 같은 값이 곱해지는 거고요. 다음 수열의 합은 뭐를 의미한댔어요? 뭐 문자 뭐부터 뭐까지 다 그 값을 대입한 걸 더하는 거라 했었죠.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18번 이제 관계식인데 이거는 n에다가 1, 2, 3, 4, 5 이거 계속 대입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2의 몇 승 곱하기 2의 몇 승, 뭐 3의 몇 승부터 3의 뭐 똑같이 이런 유형이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수끼리 더해준다고 했고요. 뭐 예를 들면 4의 3승에
4승은 위지수끼리 곱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는요, 이렇게 네 가지 개념 알아야 되는데 위아래 같으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지수의 몇 승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지수는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요. 로그끼리 더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값을 곱해주고 로그끼리 빼주면 그 안에 있는 값을 서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19년도 1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였는데 쉽게 설명이 되었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오늘 2시간 조금 안 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도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